자, 레슨 3 시작합시다. 시험 전에 마지막 레슨이에요. 중간고사 전에. 그래서 차분히 좀 여러 번 봤으면 좋겠어요. 2번 질문은 마찬가지고 3번 질문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질문을 대답할 때 본인이 뭘 알고 있는지를 보여줘야지라는 마음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노력을 알아줘라는 목적으로 본인이 문제를 풀면 노력은 점수를 주질 않아요. 노력을 점수로 칠 수가 없는 형태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의 노력을 보여준다기보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하잖아요. 또는 내가 이렇게 용감하게 하고 있잖아요. 좋은 성향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프레이즈를 받아야 될 성향이긴 하지만 시험 자체에서 맞고 틀리고 흑백 논리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나 그 정성이 점수로 반환이 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결정을 하고 나는 이렇게 대답을 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하고 하는 거지 문제를 풀면서 자꾸 갈등할 일은 아닙니다. 자, at the speed of light는 뭐예요? very, extremely quickly죠. 자, at the speed of light를 very fast라고 한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단어라는 것이 여러분들 이런 영어 단어를 보면 옆에다가 fascinated 한 다음에 흥미로운, 뭐 대단한, 뭐 이런 거 쓰는데 confidence는 자신감 이렇게 쓰는데 한 가지의 단어가 다른 단어로 100% 동일하게 교환이 될 수가 없죠. 그렇다면 그 두 가지 단어가 사실 하나여야 되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없죠. 사랑하는 게 좋아하는 겁니까? 좋아하는 건 사랑하는 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아니죠. 그죠? 같은 한국 단어라도 한국말이라도 우리가 두 가지의 단어를 동일한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보통 추상적인 단어들은 보통 반대말을 써서 의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사랑은 미워하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거기도 오류가 생기죠.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 confident도 마찬가지고 at the speed of light도 마찬가지입니다. very extremely quickly라는 단어로 표현은 그러니까 설명은 가능하겠지만 설명은 할 수 있어요.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 단어가 100% 교환 증가 그러니까 똑같은 값으로 교환이 될 수 있는 값은 아니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 그 다음에 A부터 L까지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그나마 가장 비슷한 걸 찾는 거지 완벽하게 똑같은 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볼 땐 이 뜻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니까요. 똑같은 뜻은 존재하지 않아요. 비라는 단어는 소나기가 아니죠. 소나기라는 단어를 완벽하게 소나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없지요. 없어요. 여기 있는 단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가 있고 옆에 definition이 있는데 뜻이 있는데 뜻이라고 한다고 해서 단어의 그 단어를 100%다 그 뜻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냥 비슷한 거예요. 그나마 비슷한 거를 찾는 거지. 100% 이거는 이거 거꾸로 가고 very interested는 fascinated고 fascinated는 very interested이야? 그렇지 않아. 그냥 여기서 제일 가까운 뜻이 이거는 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랑 같은 집에 사는 건 아니야. 근데 여기 모두 모인 애들 중에서 그나마 얘가 얘네 동네 제일 가깝게 살아. 그래서 그냥 같은 동네에서 그냥 내리면 되는 거야. 버스에서. 같은 정류장에서 내리는 수순이지 얘랑 집이 달라요. 버스 정류장만 같은 거야.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는 답지가 나옵니다. 답지가 왜 나오죠? 시험 문제지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답을 써야 되는 답지를 줄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우선 정답을 적을 칸이 너무 서로 붙어 있으면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요. 본인의 글씨 크기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 때문에 틀리는 영어 시험인데 대문자, 소문자는 불구하고 서로 글씨들이 다 붙어 있어서 띄어쓰기도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기껏 대답해 놓고 다 틀리죠. 또는 객관식이라고 했을 때 A라고 여기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크게 B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객관식의 예시에다가는 A 동그라미 붙여놓고 옆에다가는 크게 대문자 B를 딱 써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답지를 줍니다. 답지를 주는데 답지를 주는 이유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글을 쓸 거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왜냐면 핸드라이팅을 하면서 오류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글씨를 쓰는데 익숙하지 않은 세대예요. 타이핑을 하는 게 더 익숙하고 그 다음에 OMR 카드를 필아웃 하는 게 컴퓨터 사인펜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세대죠. 그래서 글씨를 자지구레하게 쓰기 시작하면 자꾸 오류가 납니다. 우선 글씨체가 정돈이 안 돼 있고요. 대문자 소문자 구분을 잘 못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대명사 I를 나, 주어 그 I를 소문자로 쓰는 학생들이 존재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점수를 받지 못하고 그냥 초반에서 잘리는 점수가 차단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를 본인이 좀 인지를 하고 시험을 보는 게 좋지. 인지가 안 된다면 답지 위에서라도 써놓으세요. 문장이 대문자로 시작했는가, 마침표가 있는가 문장이라면, 그리고 질문이 한 개라면 대답이 한 개인가, 또 뭐 체크할 게 뭐 있죠? 고유명사들이 대문자로 표현이 됐는가, 그 다음에 대명사 I가 대명사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 안 하면 여러분들 쓰는 글씨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죠? 자, 페이지 6쪽을 보면 교수님 저 이거 들어본 기억이 없는데요. 지금 들으면 되죠. 자, 지금 듣는다고 지금 우리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우리는 오디오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리스닝 시험을 보지 않아요. 리스닝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에 우리는 리딩에 관련된 시험은 보겠죠. 리스닝은 안 되지만 그 리스닝을 여기다가 지문으로 남길 수는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영어 지문을 보여주고 읽어보고 문제를 풀렴이라는 질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돼요. 자, listen to the report again이라고 안 하고 그냥 리포트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질문을 하렴, 대답을 하렴 이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자, 7페이지로 넘어가서 TF 이거 만약에 아니죠. 답지를 준다고 했어요. 여기는 TF 뭐 소문자로 쓰든 대문자로 쓰든 알아서 쓰시고 답안지에다가 1번에 T 대문자 2번에 F 대문자 이렇게 써야지. 여기서 대문자라고 쓰라고 했는데 여기는 뭘 해도 관계가 없어요. 내가 점수를 매기는 시험지가 아니니까 답지만 내가 채점을 하죠. 답지에 대문자 소문자 들쑥날쑥 엉망진창으로 하면 소문자로 쓴 거는 우선 채점을 틀렸다고 채점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왜 T를 써야 되는지 왜 F를 써야 되는지 대문자인지 저번에 설명을 길게 했으니까 우리 시간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쓰란 대로 쓰면 돼요. 그치? 네 맘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뭘 알고 있는지 채점하고 싶은 시험인데 이걸 T로 써야 되는지 알고 있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나는 당당하게 T 소문자로 쓴다면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make inference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건 듣진 않죠. 다만 뭐예요? X of 1이라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지문으로 존재하고 거기서 하나 고려는 있을 수 있어요. 다만 내가 지금 아직 시험 문제를 출제를 안 했기 때문에 다만 내가 우려하는 부분은 생각보다 지문들이 길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온다 하면 효율성을 위해서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을 무슨 엿을 먹이려고 소위 말해서 헛속된 말로 그러려고 나오는 지문이 아니에요. 시험지에 시험지에 면적을 차지하는 일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효율성이 없다면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아요. 한참 5분 동안 읽어야 되고 문제 하나 낸다? 말도 안 돼요. 그런 질문은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도 내 시험에서는 그래요. 자, express opinion 봅니다. What do you think of Jay? 저 제이 누군지 몰라요. 아니에요. 그 문제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네가 너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니를 물어본 거지 제이가 누군지를 솔직히 물어본 건 아닙니다. 힌트를 찾으세요. Where do you think his talent comes from? 자, 우선 제이라는 게 남자 이름이라는 거는 인지가 됐습니다. his talent라고 했으니까요. 자, 어떻게 적어야 돼? 문제가 몇 개야? 2개야. 문제가 2개면 답은 2개야. 문장을 2개로 나눠서 써야 되죠. What do you think of Jay?
I think Jay is. 뭐로 하면 좋을까요? 뭘 하면 좋겠어요? 교수님 프로듀지 우리 배웠는데 저기 지금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 지금 고민 중이었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프로듀지 저랑 한 게 질문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서 삽질을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죄책감의 지수가 높은 사람은 나 밥 좀 줘라고 하면 내가 밥을 못했는데 생각부터 먼저 합니다. 너가 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집안에서 오늘 그냥 낮잠을 자고 조금 늘어져서 하루 쉬었는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밥을 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오던 그죠? 얼려있던 밥을 꺼내던 햇반을 꺼내던 라면을 끓여주던 그죠? 밥을 달라는 얘기지 피땀 눈물이 들어간 밥을 지금 만들어내란 얘기가 아니야. 근데 밥 좀 줘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왜 밥을 찾아 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피곤했는지를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오늘 노력을 해서 네가 맛있는 밥을 차렸냐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밥을 달라고 그냥 저기 있는 물 좀 줄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밥을 달라는 얘기는. 이해됐어요? 지금 이 질문도 똑같은 질문입니다. 제이가 누군지 얘기해줘라고 얘기하는 거지. 제이가 누구인지 너는 공부해봤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고민해봤니? 프로듀지가 어떤 스펠링인지 왜 공부를 안 했니라고 추근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두 번째 문장에 talent comes from이라고 했으니까 talented라고 하면 되죠. 그죠? What do you think of Jay? I think Jay is a very talented person이라고 하면 돼. He's talented라고 안 했다고 하더라도 I think Jay is a very talented person이라고 하면 남녀를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문장이 완성이 됐죠. 근데 여기 두 번째 문장에서 he's라고 썼는데 굳이 her라고 하면 she is라고 쓰면은 그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써야 될 거는 쓰세요. 근데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단어는 어디 가서 쫓아서 쓸 필요가 없어요. 프로듀시 안 써도 돼요. 알고 있으면 좋겠지. 그치? 자, 여기서 또 두 번째 함정이 어디 있어요? I think Jay is라고 했을 때 J를 소문자로 쓰는 경우입니다. 사람 이름 소문자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 대답을 엄청나게 대단하게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J의 이름을 문장에서 대답할 때 소문자로 쓰는 순간 그냥 뭐 점수 못 받고 끝납니다. 그죠? 우선 첫 번째 질문 대답을 했어요. I think Jay is a talented person. 두 번째 질문, Where do you think his talent comes from? 그걸 지금 물어본 게 아니라고. 물어본 게 아니야. 네가 대답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지. 진짜 그게 뭔지 물어본 게 아니야. 그지?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지 물어본 거지. 그게 뭐니라고 물어본 게 아니야. I think his talent comes from his parents. parents 스펠링 기억 안 납니다. parent인지 parents인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교수님 어떻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I think his talent comes from his mother. 마침표 하면 돼요. 그죠? 본인이 알고 있는 걸 씁시다. mother, father 죽고요. 그 다음에 마음에서 mom인지 mun인지 헷갈리면 쓰지 마요. dad도 마찬가지죠. dad인지 뭐 dad인지 dad인지 헷갈리면 dad라고 쓰지 말고 그냥 father라고 쓰면 안 될까? 그지? 교수님 근데 그 탤런트가 부모님한테서 오지 않는 거라고 저번에 지문에 나오지 않았었던가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물어본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본 거라고요. 이 지문에 뭐 제이가 탤런트가 있었는데 엄마가 있었는데 아빠가 있었는데 엄마 아빠는 아무런 음악적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그죠? 항상 이런 질문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시간 낭비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자, 질문을 바꿀 수 있어요. What do you think of yourself? 너 네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니? Where do you think your talent comes from? 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교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What do you think of yourself? I think myself as a beautiful person. 뭐 관계없어요. 뭘 써든 관계없죠. 어쨌든 써야지. 그치? I am sorry teacher라고 하면 안 되지.
Where do you think your talent comes from? 이라고 하면 뭐라고 써야 돼요? 너의 탤런트가 뭔지 안 물어봤다고. 근데 지금 본인 탤런트가 뭔지 지금 고민하지 말라고. 여기 질문에서는. 너의 탤런트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모를까? 지금 이 질문에서는 물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 닮았는지 아빠 닮았는지 뭐든 쓰는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I think my talent comes from my parents, my mom, my grandmother. 다 써도 돼요. 하지만 이제 헛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내 탤런트는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한테서 왔어. 이딴 소리는 하면 안 되죠.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죠? 제가 이걸 참 잘합니다. 근데 이제 이 탤런트가 사실 우리 집 반려동물이 제 동생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어쨌든 반려견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서 왔어요. 뭔 소리야? 뭔 소리냐 하고 이제 반론이 생길 수 있지만 사실 설명하면 말이 가능할 때도 있어요. 강아지를 키우면서 강아지의 말을 알아듣는 탤런트가 생길 수 있겠죠. 강아지가 꽁황거리면 제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간식 달라는 소리구나. 강아지의 뭐 말을 이해할 수 있는 탤런트가 생길 수도 있어요. 이해됐죠? 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대답할 때 대문자 J 까먹지 않는다. 그지? 나 마침표 꼭 쓴다. 질문이 2개면 대답도 2개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익스프레스 오피니언 준비를 하고요. 버케블리는 스펠링 외우는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빈칸 맞출 때 상황에 맞춰서 맞춰야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여기로 들어갈 때는 문제가 별로 뭐 생길 때도 있습니다만 열에 뭐 8은 괜찮습니다. 열에 둘만 뭐 옮기다가 엉뚱한 짓을 해서 이제 스펠링이 오류가 나는데 시험지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쓸 때는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시험지에서 여기로 넘어올 때, 답지로 넘어올 때 내가 A는 achievement니까 여기다가 A를 쓰세요 라고 했으면 A만 쓰면 되는데 굳이 achievement 쓰고 여기다가 achievement 올 때 스펠링 틀리고 이 짓을 하면 마음이 너무 안타깝겠죠? 그죠? 그래서 정해서 A, B, C, D 중에서 골라서 쓰세요 라고 했으면 답지에는 A, B, C, D만 적으면 되는데 achievement, interact, meet, trait, versus를 쓰지 마요. A, B, C, D로 대치된다면 A, B, C, D로 대치를 하면 되죠. 그죠? 그런 실수는 하면 본인 손해예요.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손해다. comprehension에 넘어갑니다. 리스닝 스킬 우리 리스닝 안 하잖아요. 그죠? 리딩 스킬이 더 가깝죠. 리스닝 스킬을 뭐 컴퓨터가 그 시간에 그 교실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문을 읽고 문제를 맞힐 수는 있죠. 하지만 시험지에서 지문을 많이 준다는 것은 뭐 본인 손해입니다. 시험지가 너무 복잡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오게나이즈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진도 다 끝났어요. 포커스 이거 해야죠.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이거 차트 나와요. 시험에. 뭐 어떻게 더 자세히 얘기하죠? 이거 나온다니까? 어치브먼트를 버블을 고치고 컨피던스를 어저티브를 고치고 이거 나와. 교수님 이거 스펠링 테스트 아닌가요? 하는데 아니에요. 스펠링 테스트 아니에요. 이거는 스펠링 테스트라 보기보다는 명사형일 때, 동사형일 때, 부사일 때, 형용사일 때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변화를. 그죠? 그거 해야죠. 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나온다고요. 여기 나오는 단어들 이거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거 공부하세요. 13쪽. 그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질문 나오고 2개 중에 하나 고르라면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되는데 동그라미 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야? 답지에다가 적어야 되는 상황이야. achievement를 적을지 achieve를 적을지 결정해서 적어야죠. 그죠? 적으세요. 적어야겠죠. 적으면 좋겠어요. 또 몰라요.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괄호를 그대로 답지를 옮겨가서 그냥 동그라미만 치게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라고 하면 또 X자 표시하고 모르겠어. 여러분들 볼 때 시키는 대로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힘들 때가 있어요. 자, how do people become geniuses? 뭐 이걸 읽고 맞추세요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별거 아니죠. 그냥 이 뜻이 여기 있는 거랑 뭐가 짝꿍인지 그냥 맞추는 거예요. 아까 버케버리 나왔던 지문이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문법 파트를 좀 봐야겠죠. passive voice 이제 봅시다. 이거 여러분들 시험 푸세요. 뭐 어디를 풀어요? My English 랩에 로그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강좌를 누르고 강좌를 누를 때 여러분들 제품 추가한 게 책이 한 권이 아니라면 여러 책들이 뜰 거고 지금 이거만 뭐 제품 추가를 한 거라면 이 책이 이제 눈앞에 뜰 겁니다. 화면상으로. 그러면 그 클릭한 다음에 그냥 강좌로 들어가면 돼요. 과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과제 또는 할 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강좌를 누르면 이게 뜹니다. 책이 떠요. 그럼 책을 그냥 평소 풀듯이 그냥 풀면 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로 좀 풀어보세요. 이거 연습 문제로 내가 내줘봤자 그러면 과제가 되는 겁니까? 하는데 과제로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우선 우리 과제 했잖아요. 유닛 1. 유닛 1 과제 했는데 뭘 또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풀고 싶을 때 풀어야죠. 문제 풀어요. 문제 풀어야 도움이 됩니다. 어디 문제? 딴 문제는 제출 두고라도 문법 파트는 문제를 풀어봐야죠. 왜? 이 책에서 나오니까요. 책에서 나오니까요. 그죠? 이거 다 읽어보고 지금 3분 남았는데 이거 문제 풀어보고 이 문제랑 가장 비슷한 형식으로 나올 것이고 자, no의 past form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지문은 뭐야? Come to radio report to passive voice. passive voice로 바꾼 얘기죠. parenthesis는 뭐예요? 가로죠, 가로. and the verb tense indicated. 가로 안에 verb tense, 그러니까 시제랑 그 다음에 동사를 passive voice로 바꿔주세요 라고 했어요. passive voice 어떻게 바꾼다고요? 비동사 pp라고요. 비동사 pp. 비동사 past tense가 아니야. past tense는 동사 그 변형이 있을 때 원형, 그 다음에 past tense, 그 다음에 past participle이지. 우리는 지금 past participle을 보고 있는 거예요. 중간 거 past tense가 아니라 come, came, come이지. 그러면 came을 보는 거야? come을 보는 거야? come을 보는 거야. 마지막 past participle의 폼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 뭐예요? present perfect tense. 시제는 present perfect tense로 하고 captivate를 뭐로 해? captivated로 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풀어봐야겠어? 아니겠어? 해야지. 풀어보셔야죠. 그죠? 정답 어디 나와 있어요? 책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답 체크하면서 풀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2분 남았는데. 지금 내가 정답을 따로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거 책 마인글시 랩에 들어가면 정답 뜹니다. 여러분들 강좌로 들어가서 문제 풀어보고 정답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본인이 확실하게 알고 공부를 해서 여기를 끝내지 않으면 좀 힘들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pronunciation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speaking skill 합니다. 이거 아직 유닛 1이잖아요. 유닛 1이에요. 합니다. 스피킹 스킬 합니다. 너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에서 질문이 여기 나왔었죠. 이거 질문 요거 하세요. Most child, the prodigy seem to be influenced by their parents. 자, 네가 어그리하는 걸로 말해줘라고 하면 if you, I think so too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네가 disagree하는 expression을 말해줘라고 했을 때는 I don't think so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reason을 말해줘. 네가 agree하는 이유를 말해줘라고 하면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이지 또는 내가 disagree 한다면 왜냐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지 라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죠. phrasing은 뭘 쓴다고요? 여기 있는 phrasing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단어의 형태가 명사형인지 형용사인지 바뀌는 그 차트처럼 여기 있는 차트도 분명히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시험은 이 질문은 공부를 하세요. 시험에 나오니까. 파이널 스피킹 테스트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좀 정리가 됐나요? 알짜배기로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나와 있는 강좌만 여러분들이 좀 몇 번 보면 시험 공부는 뭐 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세요. 뭐 알아요. 잘 모르겠고 지금 여지껏 딴 공부했고 그냥 강좌는 틀어놓기만 했고 공부한 거 없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딴 것도 할 거 많은데 지금 어떡하지? 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뭐 어떡하긴 어떡합니까? 와야죠. 와서 해결을 봅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죠? 25분 됐네요.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 안 됩니다. 오지 않으면 아까 처음에 뭐 지지문장 얘기했지만 오지 않으면 그냥 F를 예상을 하세요. 자, 시험을 왔습니다. 본인이 잘 볼 거라고 착각하고 오면 안 돼요. 메타인지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실력을 좀 알려면 정답 보고 자꾸 과제 하고 난 다음에 본인 점수가 그 점수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나 이거 연습 문제 풀어봤는데 다 맞았어. 이번엔 시험 잘 볼 것 같은데 나 A로 예상할 수 있겠어 라고 오면은 오류가 생겨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담담한 마음으로 와서 업 다운 없이 감정 기복 없이 시험 문제를 잘 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시험 볼 때 필기도구 가져오는 건 기본이에요. 내가 필기도구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기본적인 건 지킵시다. 자, 시험 시간에 못 맞춰온다고 해서 나한테 전화 걸어봤자 소용이 없어요. 나는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와 연락을 하고 싶거나 문의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이버 강의실 쪽지로 합니다. 나 이거 공부하다가 모르겠는데 물어봐도 되나요?는 되지가 않아요. 물어봐도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험 날 봅시다. 안녕.